즐거운 큐시투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이 문배주 들고 온 이재명 소통 늘려가겠다입니다. 어제 국회에 첫 등원한 이재명, 이제는 의원이죠. 이재명 네. 의원이 친명계 의원들과 첫날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대선 때부터 이 본인을 도와온 의원들, 측근 의원들 1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 의원은 0.5선 의원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 도와달라. 이 앞으로 더 소통을 늘려가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어제 만찬엔 이 지난 설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받았던 문배주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 고마운 분들과 마시려고 아껴두고 있다가 꺼내왔다며 이 의원이 챙겨왔다고 이 참석자가 전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선거 때 당을 위해 고생을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출국 전에 연락도 드리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준 이 문배주를 들고 이 본인의 어떤 측근, 이 친명계 의원들을 지금 만났다고 합니다. 이 문배주를 보고 드는 생각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후계자 이런 느낌을 좀 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준일 대표님. 예. 저는 사실 어제 저희가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김준일 대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DJ 묘역을 참배를 하고 또 이제 강물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이 후계자 느낌을 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준 문배주를 든 이재명 의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 경쟁인가 싶기도 하고요. 뭐 대권 경쟁이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이르긴 한데 어쨌든 네. 지금 당권 경쟁에서 이재명 고문은 지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둘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뭐 소위 말한 친명계가 부딪히는 상황이니까 네. 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 저 문배주를 마신다고 갑자기 친명이 친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호적인 메시지들을 계속 이제 조금 지지자들, 이를테면 네. 친문계 지지자들, 뭐 당원도 있고 권리당원도 있고 뭐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우호적인 메시지를 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고 가신 거죠. 어떻게든. 그러니까 DJ 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는 나다라는 네. 거를 메시지를 남기고 이제 여운을 남기고 간 거기 때문에 물론 길게 보면은 대권 경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고 어쨌든 저 문배주는 뭐 작심하고 가져온 거죠. 작심하고 네. 문재인 넥타이 매는 것도 작심하고 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냈다. 조금 당분간은 좀 휴전하자. 약간 그런 정도의 조금 내가 지금 당장은 뭐 메시지를 세게 내서 뭐 내전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아. 요 정도로 좀 간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휴전하자라는 표현을 좀 써주셨어요. 지금 나는 이렇게 뭐 계파 갈등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 이 출국 전에 참 전화 통화를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쯤은 통화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호정 기자. 이낙연 전 대표 지금 미국 도착했죠? 네, 맞습니다. 이 전 대표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1년간 공부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지만 지금 여의도에서는 벌써부터 조기 등판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전 대표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가능성을 일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일찍 와달라는 요구도 있고 이 당에서 부르면 달려갈 것이냐라는 네. 이 특파원들의 질문에 이 전 네. 대표는 조기가 도마에 올라갔느냐 그럴 일은 아하. 없다라면서 이 썰렁한 농담으로 선을 네.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보통 부장님 유머라고들 얘기를 하죠. 조기가 도마에 올라가. 그 굵직한 이중저음으로 조기가 도마에 올라갔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어쨌거나 뭐 1년 동안 숨고르기를 하면서 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좀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여의도에 없는 1년.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시간이 또 굉장히 좀 이 귀하게 좀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재명 의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선물을 받았다고요? 네, 바로 당선 축하난이었습니다.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안철수 의원 그리고 이재명 의원을 연이어 만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을 대신 전달을 했는데요. 네. 이 모습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쁜 걸로 골라주시고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시다고 고맙습니다. 별 말씀.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뭐 저희 입장에서도 다 나라 잘 되자고 하는 게 있니까 2년 있는 것도 도전하는 것 같아요. 저 잘하는 경쟁합니다. 모두에게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해야 되는 일 있으면 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과거 대통령들보다는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지 않으시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 좀 현장음으로 담겨서 마이크를 달고 말한 게 아니라 조금 네. 잘 안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수석은 뭐 대통령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소주 한 잔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 앞으로 좀 만날 기회가 많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이 의원은 협력할 건 협력하고 잘하게 경쟁을 하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의원 또 어제 첫날이었잖아요. 네. 어제 의원총회 대신 찾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전장현이 삼각지에 만든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 삼각 지역은 또 대통령실에서 불과 500m 거리에 떨어진 곳이기도 하죠. 네. 이 분향소는 이 발달장애 치료를 받는 6살 아들 그리고 40대 엄마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곳인데요. 이 의원 여길 직접 찾아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50분간 이야기를 듣고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국회 등원한 첫날 첫 일정으로 지금 이 전장현 분향소를 지금 찾았습니다. 예, 아마도 뭐 약자의 소리를 좀 잘 듣겠다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좀 내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재명 의원 이 약자의 소리도 약자의 소리입니다만 개딸이라고 얘기를 하죠. 개혁의 딸. 이 개딸들이 내는 소리에 약간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강성 지지자들의 행동에 뭐 단 안팎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홍영표 의원이 일부 지지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지선 패배 이후에 이 고문이 당의원에서 선거에 나온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다. 70-80%가 당내에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주장 때문인지 최근에 홍 의원 사무실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문을 봉쇄하는 식의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저 안에는 뭐 노망난 할배 등 원색적인 비난이 적혀 있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홍 의원은 뭐 하루에 1000통, 2000통 문자를 받는 거는 뭐 기본인데 갈수록 폭력적이 되고 있어서 걱정이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당에서도 이런 정치 문화에 대해서 우려가 있지만 이런 걸 말리고 비판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한다는 식으로 있다 보니까 갈수록 더 심해진다라는 네.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인사를 지적하진 않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조직적이다, 배후가 있다고 본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홍영표 의원은 배후가 있다고 본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저 이 뭐 길주가 3m짜리 대자보는 어제 저희도 뭐 방송에서 좀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문자 폭탄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이 국회에 등원을 하면서 뭐 민주당 이슈에 이 정말 어떤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모든 이목을 지금 이재명 의원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저희가 속보로는 전해드렸어요. 이 민주당의 새 지도부 지금 비대위원장이 어제 뽑혔잖아요, 김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4선의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을 새로 이끌 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어제 이 만장일치로 선임이 됐는데요. 네. 우상호 의원 저희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민주당의 586, 이 운동권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 프레스룸에 예전에도 출연을 해서 본인은 원래 이 시인을 꿈꿨다가 정치를 하게 됐다.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본인이 자신을 소개한 대로 이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도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음 총선에 특히 이 불출마를 선언해 놨기 때문에 네. 정치적 입지가 좀 자유로운 점도 비대위원장 선출에 어떤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비대위원장 선출되고 나서 어떤 짧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색깔을 놓치지 않으면서 선거에 진 패인을 잘 분석해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의원들은 아무래도 지금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갈등 요소를 가장 잘 조정하고 해결할 적임자로 저를 선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몇 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 또 그런 갈등 요소들을 조만간 빨리 수습해서
당이 한 목소리로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는 데 최우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우상호 의원을 좀 주도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왜 추천했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우상호 의원이 이미 기득권을 내려놨고 워낙 이 민주당 내 의원들과 이 친분이 좋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추천을 했다. 이렇게 답변할 정도로 이 친화력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이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모양새인데 네. 어제 기자들이 약간 혁신, 이 민주당 혁신은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본인 같은 경우에도 이 컷오프 됐다가 다시 후보가 선출이 된 이 특히 뭐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대표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도 좀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네.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전부 다 다시 조사를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이렇게 좀 반대의 의견을 좀 명확히 하면서 대대적인 혁신보다는 좀 안정적인 당 운영을 좀 추구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내놔서 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선의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우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나오는 얘기가 또 86이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 그럼 2개월짜리 초단기 이 비대위원장에 새 사람을 앉히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퇴임한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586 용퇴해야 된다. 네.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586의 맏형이 바로 비대위원장을 맡아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은 결국은 586 용퇴로는 없다라는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보면 2개월 지금 비대위인데 사실 네. 전당대 준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 같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후보들이 아마 이제 잇따라서 출마 선언을 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당의 이 비대위보다는 실제 후보 중심으로 많은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후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달 말이면 뭐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네. 비대위가 무슨 뭐 혁신이고 뭐고 하는 것들이 과연 뉴스를 타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일 것이다. 그쵸. 즉 앞으로 전당대 준비가 또 따로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제일 핵심적인 사안이 뭐냐면 원래 6개월 동안 당비를 내야지만이 권리당원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를 그 의원을 지지하는 이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입당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전당대회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각자. 지금 가장 논란이 네, 되고 이 있죠. 논란이 되고 있죠. 지금 첨예하게 지금 친명과 비명의 핵심적인 지금 쟁점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입니다. 네. 그걸 사실은 이제 이번 비대위가 어떤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 대선 주자가 당의 대표를 하면 당이 쪼개졌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또 반면에 지난번에 국회의장 출마를 했잖아요. 네. 근데 김진표 의원에서 본인이 한 50몇 표 정도 얻었는데 주로 철험회라든지 친명 쪽에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그럼 이게 좀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뭐 우상호 의원을 보면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당의 대세를 거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결국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뭔가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방해하는 역할은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당이 어차피 주류 세력이 이제 이재명 후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개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문제도 아마 저는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결국 이제 바꿔야죠. 3개월 정도 하더라도 투표권이 있게끔 하는 걸로 이제 바꾸는 아마 그런 바꾸고 말 상황.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의 이재명 추대 분위기로 갈 텐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바로 비명 진영이 과연 이제 이거를 그냥 두고 보고 있을 것인지 정말 갈등이 최고조로 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상호 의원이 어떻게 수습할 거냐 그 책임이 저는 우상호 의원에게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상호 의원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룰을 갖고도 계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좀 수습을 하려는 당 지도부 생각과 달리 양 진영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당대회 룰 두고도 말씀하신 대로 이현정 위원 말씀대로
친명, 반명,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 비대위원으로 선임이 된 이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에 이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이 전당대회 룰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해놔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이 국민 여론을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네. 이 국민에 좀 괴리돼서는 안 된다. 국민 여론을 좀 수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룰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네. 이 발언이 사실상 이재명 의원에게 조금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용우 비대위원의 이 발언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용우 비대위원이 혹시 친명계 의원이라서 저렇게 얘기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비대위원인 이 이용우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 계파색이 굉장히 옅은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특히 또 굳이 계파를 나누자고 하면은 친명보다는 친문에 가까운 오. 의원입니다. 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 외부 영입 인사였거든요. 네.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정치 계획 발을 들인 인물인데 지금 공개된 이용우 의원 외에도 다른 비대위원들 역시 굉장히 정치색이 옅은 인물로 구성이 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때문에 더욱더 이번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아까 이현정 위원님은 아마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룰을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룰을 바꾼다고 하면 이미 전당대회 전에 약간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룰 바뀔까요? 바꾸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아까 전에 이현종 의원께서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뭐 하나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지방선거하고 대선 토론,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에 실정이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면은 친문들이 반발할 거고요. 후보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친명들이 반발할 겁니다.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좀 에피소드인데 제가 네. 오늘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개최한 그 토론회를 제가 다녀와서 토론자로 갔었어요. 네네. 발제 및 토론자로. 네. 근데 이게 공개를 못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이. 그러니까 그 기자들한테는 공개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가 않아서 기자들이 현장에서 항의를 하는 거가 있었어요. 네네. 이게 지금 좀 제가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들 너무 조심스럽고 몸을 사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상한 발언이 좀 센 발언이 하나 나오면은 그런 정도로 지금 이게 예민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는 성공한 대통령 후보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을 보자면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이 룰을 바꾸려고 하면은 모두가 반발할 텐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은. 그러니까 무난하게 현재 룰대로 갈 가능성이 고치더라도 약간만 고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게 비대위하고 전당대회하고 붙어 있는 이상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어깨가 아까 이현정 위원님 얘기 들을 때보다 지금 갑절로 더 무겁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 지금 뭐 당내 내홍 수습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보니까 이 김영 기자, 네. 이 원구성 관련해서 여야 협상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후반기 원구성 논의를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도 결정을 짓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국회가 일종의 좀 공백을 맞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야가 오늘 만나서 원구성 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국회 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핵심적으로 이 법사위원장 과연 누가 맡을 거냐.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약속했던 대로 우리가 맡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때가 좀 상황이 바뀌었다. 우리 여야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의견이 좀 견해차가 여전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행히 이 양당에서는 오늘은 좀 빈손으로 끝이 났지만 수시로 계속 좀 협의를 해서 원구성 좀 문제 없이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 오늘 만났던 여야 협상 내용 같이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현 시점에서 법사위의 어떤 기능이나 임무나 이런 부분을 손을 대는 것은 또 더 큰 문제점을 또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지금 보니까 결국은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진 상황입니다. 이 원구성 협상 내용은 좀 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 팔로우를 좀 해보기로 하고